중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말고사 대비문제 풀이 그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조심해서 주의해서 잘 익혀두세요. 이거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km로 시속이란 말이 붙으면 바로 속력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시속 2km로 걸어서 가고 올 때는 시속 4km 걸어서 총 6시간이 걸렸다. A에서 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여라 라는 게 이 문제였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먼저 맨 끝에 있는 문장을 잘 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x로 둬야 되는지를 정해야 된다고 했죠.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B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AB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x로 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지,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속 2km, 시속 4km 해서 속력이 주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거리,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 속력과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잘 기억해 두세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라는 공식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중학교 때 선생님의 수학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속식어라고 배웠습니다. 속이 식는다 해서 속식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딱 외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외워둬야 이 식을 변형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거리죠. 거리. x. 맞습니까?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속력과 시간이 주어져 있죠. 이때는 어떻게 푸냐면,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우리가 세우는 식을 바로 시간을 구하는 식으로, 시간을 이용한 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보세요. 거리를 x로 둔다 했으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왕복한다 했죠. 왔다 갔다. 그래서 갈 때는 시속 2km라 했으니까, 자, 이 식을 시간의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면 속력을 이항시키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되지요. 속력분의 거리. 맞습니까? 그러면 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의 모양으로 식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셨죠? 자,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2분의 x. 왜냐하면 갈 때의 시속 2km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x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올 때는 시속 4km로 해서 4분의 x. 같은 거리 x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란 말입니까? 바로 총 6시간 6. 이렇게 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해야 되죠. 통분하면 뭐로 통분할까요? 4로 통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분모가 4가 되면 어차피 분모는 다 똑같은 수가 되니까 우리는 x만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분자를 써주겠습니다. 분자만 써주겠습니다. 분모, 공통인 분모 말고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x는 2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을 계산하면 3x가 되죠. 는 24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3분의 24 해서 얼마입니까? 바로 8. 8 단위는 킬로미터. 이렇게 쓰면 맞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것은 바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는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문장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속력이 주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의 모양으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올해 오빠의 나이는 20세, 동생의 나이는 16세이다. 동생의 나이가 오빠의 나이의 반보다 11세가 더 많게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죠. 이것도 활용 문제네요. 공교롭게도,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무엇을 x로 둘 것이냐,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구하고자 하는 수를 x로 두는 게 좋겠죠. 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몇 년 후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오빠 동생의 나이가 오빠의 나이 반보다 11세가 더 많게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쌤이 식을 세우는지 잘 보세요. 자, 몇 년 후냐?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후냐? 그러니까 몇 년을 우리가 x로 둬야 됩니다. 지난 횟수를 우리가 x로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올해 오빠의 나이가 20라고 했어요. 20살. 오빠의 나이는 20살이죠. 그 다음에 동생의 나이는 16살. 자, 그렇다면 오빠의 나이에서 몇 년 지난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지난 식을. 바로 아까 몇 년이 x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빠만 나이를 먹나요? 아니죠. 동생도 당연히 현재 나이에서 x년 후에 나이를 먹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빠와 동생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몇 년 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제는 핵심 질문을 한번 봅시다. 동생의 나이가, 이게 동생의 나이지요. 오빠의 나이의 반보다 11살이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오빠의 나이, 즉 동생의 나이 16 플러스 x는 오빠의 나이 20 플러스 x. 그러니까 동생의 나이가 오빠의 나이의 절반, 이 오빠의 나이의 절반보다 11살이 더 많다.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생의 나이고 이게 오빠의 나이였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선생님이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보고 우리 친구들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무엇을 x로 두느냐 중요합니다. x로 둔 다음에는 오빠와 동생의 나이를 x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핵심 문장을 읽고 동생의 나이가 오빠의 나이의 절반보다 11세가 많게 된다 했으니까 동생의 나이에는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빠의 나이의 절반보다 11세가 많게 되는 건 바로 동생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생의 나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식이 세워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전개시켜서 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좌변은 이항을, 그러니까 전개할 게 없죠. 우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10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1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계산되니까 2분의 1x 플러스 21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x항은 좌변 상수, 그러니까 16 플러스 x는 2분의 1x 플러스 21 이렇게 되니까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죠. 는 21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x죠. 2분의 1x는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5인가요? 5? 자, 따라서 x는 2분의 1이란 말은 나누기란 얘기죠. 나누기가 이항되면 곱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가 돼야 되니까 x는 10. 따라서 10년 후가 되는 겁니다. 2번식. 많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단수 계산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9y 마이너스 18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x와 y를 구하는 식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전개를 시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줄 알겠죠? 우리 친구들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마스터해야 되는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거는 다항식이죠. 요건 단항식이고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은 전개를 할 때에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얘랑 약분 가능하죠. 그럼 3y가 되고 2랑 곱해지니까 6y가 되죠. 그 다음 요것도 이렇게 약분하면은 6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이 우리 친구들이 틀린 오답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맨 끝에 있는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1번, 2번 두 문제 활용 문제 있죠. 활용 문제. 이 활용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반드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이 두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이라서 선생님이 누차 당부를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오늘 수고했습니다.